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64.20으로 마감했고요. 3.34%의 상승을 보였는데 4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승은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고요. S&P 역시 전쟁 시작 이후 빠졌던 손실을 전부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재개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밀어올린 날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흐름이 테슬라에게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고요. UBS가 테슬라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발표를 했는데 이 매도의 의견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낮은 상황인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스프링 업데이트 2026을 공식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FST의 구독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주가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기억하실 텐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가는 배럴당 117달러까지 올랐었고 이 주식시장 전반 역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4월 7일 2주짜리 임시 휴전이 발표되면서 이 유가가 하루 만에 15% 넘게 급락했고 이 시장도 잠시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휴전 협상이 지난 주말 이슬람마바드에서 결렬이 되었고 지금 2차 협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유가는 다시 99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휴전 시한은 오늘 4월 11일까지고요. 어닝 발표 하루 전인데 이게 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유가가 높게 유지될수록 전기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동시에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이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심리 역시 미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테슬라에게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협상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협상의 시한은 바로 어닝 전날 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UBS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UBS는 오늘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대표적인 테슬라의 비관론자라고 평가받는 곳이 바로 UBS였었는데 이 UBS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도 이 시장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목표 주가가 352달러인데 지금 주가가 364달러인 상황. 이게 무슨 호재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상한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발표가 왜 주가를 3% 이상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 변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목표 주가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UBS가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 중 일부는 규정상 테슬라를 살 수가 없는데요. 이 매도 의견이 붙어 있는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담기 어려운 곳들이 좀 있고 하지만 중립으로 그 의견을 바꾸는 순간 제약이 풀리게 되며 어쩌면 테슬라의 주식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제약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UBS의 애널리스트인 조셉 스펙은 지금 주가는 단기 악재를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가 말하고 있는 단기 악재는 약한 전기차의 수요와 1분기 에너지 부분의 부진 그리고 비용 증가와 로보택시, 옵티머스의 지연 등 이미 모든 것들이 주가에 녹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좀 확실해질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1월 고점 대비 21% 하락한 상태에서 UBS는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바꿨고요. UBS 입장에서는 충분히 빠졌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최근 JP모건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45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생산량이 인도량을 초과한 점을 들며 재고 증가가 현금 흐름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UBS에서는 352달러를 예상하고 JP모건에서는 145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웨드부시에서는 6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하나인 테슬라를 보고 세 기관의 숫자
숫자가 다른 상황인데요. 이 간격은 테슬라가 정말 자동차 회사인지 AI 회사인지 각자 무엇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8일 후 어닝 발표에서 그 첫 번째 힌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UBS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고 말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역시 머스크가 제시한 타임라인보다는 좀 늦어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UBS의 말이 사실이라면 호재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테슬라에서는 어떤 기술을 배포하고 있는지 다른 기술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스프링 업데이트 2026을 공식 배포하기 시작했고, FSD 버전 14.3이 포함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FSD를 구독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했었던 구독 과정이 AI4 하드웨어 탑재 차량에서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통계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새로 생겼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좀 보여주고 구독 과정이 좀 편해진 게 도대체 주가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테슬라의 FSD 구독 수익은 매달 들어오는 반복 수익이고, 차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닌 팔린 차에서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FSD의 월 정액은 $99를 받고 있는데, 가장 강력해진 부분은 테슬라 인슈런스와의 직접 연계입니다. 자, 세이프티 스코어 버전 3.0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감독형 FSD를 켜고 주행할 경우 안전점수 100점이 부여된다고 하고, 이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면 테슬라 보험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디애나와 테네시, 텍사스와 아리조나, 버지니아와 일리노이 등 6개 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본다면, FSD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쓰면 쓸수록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게임의 요소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FSD를 켜야 하지만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이 경제적인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구독을 하게 만드는 리텐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바로 그 리텐션을 돈이라는 것을 이용해 바로 직접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데이트는 헤이 그록 음성 기능이 추가되었고,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음성으로 그록을 호출할 수 있게 됐고, 위치 기반 알림 설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 안에서 훨씬 더 AI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FSD 버전 14.3의 AI 컴파일러의 전면 제작성이고, MLIR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바뀌면서 AI의 반응 속도는 무려 20%나 향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에서 반응 속도가 20%나 향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 밤중에 갑자기 사람이 도로로 걸어 들어오거나 이 동물이 뛰쳐나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인간 반응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실제 관련된 영상도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AI 컴파일러를 완전히 제작성하고 있는 것은 FSD가 유럽의 좁고 복잡한 도로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덜란드의 초기 사용자들은 이 테슬라의 FSD가 민첩하게 반응하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테슬라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규제 승인이 떨어진 직후 이 테슬라의 FSD 구독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업데이트를 내고 있는데, 유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두 가지 뉴스, 바로 UBS의 테슬라에 대한 업그레이드 평가와 이 스프링 업데이트라는 것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논리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UBS가 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피지컬 AI이고, 자율주행과 로봇, 즉 AI가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영역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위치를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웨드부시는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었는데, 다른 월가에서도 이에 대해서 점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스프링 업데이트를 보게 된다면, 향후 테슬라 소프트웨어 매출의 핵심을 책임져 줄 수 있는 FSD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 FSD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가 확실히 유럽에 있는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점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FSD 구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좋아 보이지만 이런 기능은 하드웨어 4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서만 가능하고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FSD를 선택하고 있는지는 4월 22일 어닝에서 나오는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UBS가 말했듯 현재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것이 사실이고 이 미국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통과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번 어닝 발표에서 이 점은 확실히 더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회사라는 한계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미래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고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둘 다 틀리지 않은 말 같지만 놀랍게도 지금 미래는 유럽에서 오고 있고 그럼 FSD에 대한 허가가 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영상을 보면 네덜란드의 시골 좁은 도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차 하나도 간신히 지나갈 것 같은 도로에서 이 맞은편에 이 차량이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무려 이 트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SD는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갓길 쪽으로 비킨 후 여유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트럭이 여유 있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공간을 내어주자 트럭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매우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FSD는 이를 정말 여유롭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인상적인데요. 이 네덜란드 도로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FSD는 이 사이렌 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인 뒤 갓길로 이동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긴급 차량에 대한 회피 기동을 사람 개입 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테슬라가 절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 분도 많았지만 실제로 테슬라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이렌 소리를 인식해 이 비상 차량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 갓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 테슬라의 FSD는 오랫동안 미국 도로에서 학습했기 때문에 이 도로의 폭도 다르고 표지판 체계도 다르며 운전 문화 역시 유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RDW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유럽 도로만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고 1만 3천회 이상의 시승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 미국에서 운행하는 정도의 실력이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FSD가 정말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고 이 미국과 달리 좁은 도로에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게 운행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슬라는 네덜란드에서 FSD를 처음 활성화하는 운전자에게는 의무적인 퀴즈를 풀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런 것은 미국에서는 없었던 절차를 만든 것이고 FSD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교육을 통과해야지만 FSD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유럽 규제 당국이 그만큼 운전자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것을 수용해 유럽에서의 FSD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FSD가 유럽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영상들이 점점 소셜미디어에서 퍼질 것이고 이것은 마케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에서는 2025년 테슬라의 차량의 판매는 27.8%가 감소했었고 경쟁사의 증가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이미지 이런 이슈들이 겹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 FSD가 가능한 상황은 소비자의 심리를 얼마나 흔들지 궁금해지고 있고 그 변화는 바로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네덜란드 승인을 기반으로 4에서 8주 내 자체적인 승인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EU 전체적인 적용은 올 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는 시장이 FSD 구독 수익의 새 축이 될 수 있을지는 올 여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테슬라는 364.20을 보여주고 있고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UBS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그 입장을 바꾸고 있고 테슬라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서 FSD의 구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닝까지는 8일 남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가치는 차에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진짜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FSD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일론 머스크의 말을 UBS 역시 천천히 아주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8일로 나오게 되는 어닝 발표에서는 테슬라 FSD의 구독 전환율과 유럽의 초기 데이터 그리고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의 진척이 어닝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과연 테슬라의 올해 1년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일론 머스크의 Q&A가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올해 여름 정말로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의 FSD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